안녕하세요. 생활 속의 복잡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에자일 매니저 꿈꾸는 이승범이고요. 또 인사하시죠. 저는 강재영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판교에서 에자일 코치를 하고 있는 홍영기입니다. 네. 아, 반갑습니다. 오늘은 조금 생활 속의 여러 주제 중에서 복잡케 하고 관련된 그 주제를 한번 해볼 건데요.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해서 그 과거, 그다음에 현재, 미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라고 주제를 정했고요. 저희 세 명이서 한번 저희가 복잡게 하고 연계해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것들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코로나19 팬데믹의 과거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까요? 어느 분부터 먼저 하실까요? 네, 제가 먼저 좀 얘기 좀 하고 싶은데요. 사실 이제 20세기에 들어서 아마 가장 큰 팬데믹인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19 그 상황이. 그렇죠. 네, 그래도 근데 이제 그 전에 최근에 한 20년 사이를 생각을 해보면은 저희가 좀 그나마 좀 작지만 이 정도 규모는 아니지만 작지만 조금 더 작은 규모로 이제 이런 걸 이제 겪었잖아요.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사스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중동에서도 넘어왔었던 메르스. 메르스도 있었죠. 예, 이제 그런 걸 봤을 때 역사적으로 이제 이런 게 반복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스 때도 그렇고 이번에서도 그렇고 어, 이런 바이러스들이 이제 퍼지는 모습을 보면은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게 아니라 어, 인간의 네트워크를 타고 비선형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폭발적으로 이제 감염이 증가되는 이런 모습들을 이제 우리가 반복해서 보고 있는데 이러한 전파의 모습들이 이제 복잡계의 한 특징인 스케일 프리한 네트워크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코로나 요 사태의 이제 초기부터 이제 현재까지의 과거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은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스케일 프리하게 비선형적으로 어, 네트워크를 타고 이제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 그런 게 한 가지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이제 이어서 하자면은 우선은 좀 정리해야 될 게 있는데 그 우리가 이제 복잡계를 가지고 이 팬데믹 상황을 좀 이야기해 볼 건데 대상을 떠올릴 때 이제 우리나라는 약간 예외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이런 전파 가지고만 생각하면은 조금 이해하기 어렵고 대표적으로 이제 뭐 미국이나 유럽권들이 이제 급속하게 이제 전염자 그냥 뭐라고 하냐 이거 하여튼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늘어나는 그 상황을 염두에 두고 좀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고 저는 좀 이제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이 팬데믹은 이 그러니까 복잡성 과학에서 말하는 그 복잡계의 장점들이 있는데 그 장점들이 단점으로 작용한 사례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주로 이제 복잡계 네트워크나 그런 데서 보면 이제 복잡계 네트워크라는 거는 여러 가지 주체들이 복잡하게 연결돼 있다 뭐 이런 뜻인데 그거의 어떤 강점이 뭐냐면은 이제 어떤 주체와 주체가 연결이 이제 복잡하게 연결돼 있다 보면은
그 어떤 정보나 어떤 신호가 이제 주고받을 때 좀 더 빠르게 주고받을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뭔가 그 시스템의 역동성이 좋아지고 약간 그런 장점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충격이나 그런 거 받았을 때도 어떤 대응력이 좋아지고 약간 그런 장점이 있거든요.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아직 못 드리는데, 그런 장점이 있는데 거꾸로 그런 그 교류가 빨라지고 역동적으로 된다는 그 장점이 이제 어떤 전염병의 입장에서는 본인들한테도 장점이 되어 버린 거가 되어서, 아이러니하게 이제 그런 복잡한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곳이 큰 타격을 받는 상황이 된 거고, 주로 이제 그 도시라는 이게 스케일이라는 책에서 얘기하면은 그 도시 같은 경우에도 그 도시를 복잡한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표적으로 아니 대표적인 건 아니고 어마어마한 복잡한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뭐 미국이나 이런 데는 엄청난 대도시들이 있고, 그런 대도시들은 훨씬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래서 그 대도시들은 그 수많은 연결들과 그 역동으로 인해서 큰 이제 수혜도 받지만 이제 엄청난 뭐 부가가치를 생산해내고 그런 수혜도 있지만 거꾸로 큰 충격도 받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약간 그 우리나라에도 엄청난 대도시가 있고 서울도 대도시인데 아직 그런 상황이 지금 일어날까 말까 하는 상황이 오곤 있지만은, 조금 그러니까 다르긴 하니까 생각해 볼 문제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재영님하고 이제 영기님하고 얘기해 주신 거 잠깐 다시 돌아보면, 특히 영기님 같은 경우는 척도 없는 네트워크, 스케일 프리 네트워크를 얘기를 해주셨고, 이제 저도 그 링크라는 책에서 보면 그 무작위 연결 네트워크하고 척도 없는 네트워크 두 개를 비교를 했을 때 이제 결국 링크의 숫자였잖아요. 그게 정규 분포로 되느냐 아니면 그 몇 함수처럼 이렇게 그 많은 쪽이 아주 몰려 있고 아주 적은 쪽도 많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걸로 두 개를 비교를 했었는데, 그 스케일 프리 네트워크가 지금 우리 복잡계 소셜 네트워크의 특징이고, 이 그 스케일 프리하고 무작위 연결 네트워크 두 개 비교하는 것 중에 하나, 이제 저도 인상적이었던 게 미국 비행기 항로하고 도로망 비교하는 그림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거를 보면 미국의 비행기 항로망 같은 경우는 뉴욕이나 시카고가 굉장히 붐비는 허브 항공이잖아요. 이렇게 막 돼 있는 거고, 아니면 그냥 그물망처럼 도로망하고 했을 때 이거는 무작위 연결 네트워크도 이렇게 비교를 하긴 하는데, 지금 복잡계 네트워크는 그 비행기 항로망 같이 그런 비슷하다는 그림이 생각이 났었고, 그다음 이 그 스케일 프리 네트워크에서 퍼져 나갈 때 보면 이제 결국 확산율, 어떤 새로운 기술을 접하거나,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어떤 노래가 그 유명해지고 이제 인기를 끄는 그것도 이 복잡계하고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이제 양의 그러니까 파지티브 피드백 받으면서 이렇게 커지는 것처럼 그 확산율이 이제 있을 수 있는데, 바이러스도 이거를 감염이 될 때 보면 그 저 감염률이 있더라고요. 그 감염률이 결국에는 코로나 같은 경우는 그 이제 그 기초 감염 재생산수 뭐 이게 이제 3에서 5 정도 된다고 코로나19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이게 1점대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한 2명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1보다 크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보다 좀 작게 만들어야 아까 재영이 잠깐 얘기하셨던 것처럼 좀 허브들을 차단해서 그걸 더 줄여야 되는데 그게 줄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허브라고 할 수 있는 게 저희가 뭐 위험 지역 이런 그것들을 연결하면서 이제 사실은 과거에 지금 현재 3차 웨이브 오기 전까지는 좀 위험한 지역들 여러 군데를 연결하시는 그 허브로 역할하시는 분들이 그 집단 감염들을 많이 일으키면서 커진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저는 우선은 과거가 우선 여기까지로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현재는 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두 분은? 코로나19의 현재는? 저는 방금 승봉님이 얘기하신 부분들 이제 좀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집중해야 되는 거는 이걸 이제 막기 위해서 집중해야 되는 거는 방금 얘기했던 이제 그런 그 허브들을 우리가 이제 빨리 찾아내서 차단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예전에 이제 최초에 이제 대구에서 한번 이제 크게 폭발했었잖아요. 그때도 네. 이제 그런 사람들은 슈퍼 전파자라고 이렇게 음. 불렀었는데, 제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봤던 어떤 이제 아티클에 보면은 사실 슈퍼 전파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슈퍼 이벤트를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된다. 결국에는 그 전파자라는 것은 그 전파자가 슈퍼 전파가 될 수 있었던 거는 그런 이벤트에 참석을 해서 많은 대중을 만나서 이제 감염을 시켰기 때문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이벤트 자체를 막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이제 그 허브가 결국에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이런 우리가 실제로 어떤 대규모 감염이 발생됐던 그런 이벤트들을 살펴보면은 대체적으로 지금 우리 현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지점을 바이러스가 어, 현명하게 공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또는 어떤 심리적으로 취약하고 어떤 좀 의지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그러한 이제 허브들을 중심으로 모여서 어떤 그것도 이제 좀 그 개인의 부족한 부분들을 이제 보완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모임들이 지금까지는 재영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가 그런 데 장점을 발휘했었지만, 이제 현재 시점에서는 반대로 어, 취약성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전파들을 막으려면은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더욱더 강력하게 그 허브가 되는 지점들을 폐쇄하고 막고 모이지 못하게 하는 쪽으로, 억누르는 쪽으로 이제 계속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예,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이제 스스로 모이지 않으면 좋은데, 이제 그렇게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거의 1년,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1년간 지금 피로도가 사회적으로나 개인의 심리적으로나 이제 너무나 많이 지금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황이라 조만간 좀 한계에 도달한 상황이 아닐까? 그리고 저는 그렇게 좀 느껴져요. 우선은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약간 용어를 설명하고 좀 정리를 좀 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계속 허브라는 얘기 했는데, 그 허브가 뭔지 좀 더 설명을 제가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허브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계속 복잡하게 네트워크 얘기하는, 네트워크는 뭐 사람들이 흔히 이제 머리에 어떤 그물망처럼 연결된 어떤 그림을 떠올릴 수 있는데, 이제 허브라는 건 그 그물망처럼 연결된 그 점들 중에 몇몇 점들이 다른 점들보다 훨씬 더 많은 그 선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 예를 들면은 이제 인간으로 보면은 어떤 사람 뭐 페이스북 SNS 친구를 보면 어떤 사람은 뭐 맥스가 5천이지만 5천 명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100명 그러니까 인 사람이 있으면은 이제 그 친구 수를 무한하다고 할 수 있으면은, 특정 몇몇 사람들은 이 친구의 수가 수십만 수백만이 되는 존재가 있는 거고,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은 뭐 100명, 200명 뭐 이런 선으로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끝없이 많은 링크를 가진 사람 이제 허브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사회,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그런 허브라는 표현을 대체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우선 아까 얘기했던 인간, 그 인간은 주로 이제
뭐 허브로 표현할 만한 사람은 뭐 정치인이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이 주로 허브라고 표현이 되고, 이제 공간 같은 데도 그럴 수 있고, 공간 중에는 뭐 우리가 뭐 뉴스에서 많이 나지만 뭐 교회 같은 데가 이제 허브 같은 데가 되는 거고, 특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간이 있잖아요. 뭐 저기 뭐 홍대, 뭐 신촌, 뭐 강남 이런 데가 이제 허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벤트, 아까 말씀하신 이벤트 같은 것도 뭔가 단체, 저번에 이제 우리 크게 문제가 됐었던 8.15 이벤트 같은 것도 이제 어떤 호불호로 전개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지금 우리나라 그러니까 그런 허브라는 존재들이 있고, 이제 그거를 어떻게 대응하느냐로 이제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대부분의 외국 국가, 그러니까 이것도 나눠서 얘기했는데, 외국 국가들은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컨트롤하기 전에 이미 다 퍼져버리는 상태가 된 것 같고, 우리나라는 이제 그거를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컨트롤했다가 풀었다, 컨트롤했다 풀었다, 약간 이런 거가 좀 왔다 갔다 했었잖아요. 그래서 한번 좀 이런 카페 같은 데나 뭐 모임도 못하게 이제 조였다가 풀었다, 조였다 풀었다 했는데, 이제 그런 와중에 어떤 손실들이, 이렇게 어떤 피해들이 이제 눈덩이 좀 굴러가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고, 지금 단계는 다시 그 허브라고 불리는 것들을 차단해서 막아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대로라면은, 그런 걸 막아놓지 않았다면 지금 방송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1,000명 정도 됐는데, 이제 사실 1,000명 다음에 2,000명 가고, 2,000명 다음에 4,000명 가고, 4,000명 다음에 8,000 가고, 이제 다른 외국 나라처럼 막 하루에 몇만 명씩 나오는 상태가 되는데, 이제 그런 거 차단해서 막아놓기는 한 상태인 거죠. 근데 이제 아까 연기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허브라는 거는 허브인 이유가 있거든요. 그 우리 사회에서 되게 중요한 그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허브인데, 그러니까 우리에게 큰 이점을 주고 있는 그 장치이기 때문에 걔네들을 못 쓰면 우리는 계속 어느 정도 피해를 받는 거고, 그게 이제 누적되고 있다는 거, 그런 상태다. 그래서 지금 막고는 있는데 뭔가 다른 피해는 누적되고 있다. 뭐 우리 모두 느끼고 있지만 뭐 그런 상태인 것 같다. 전 굉장히 흥미롭게 들었어요. 사실 어쨌든 소셜 네트워크, 그러니까 사회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여기서 노드는 보통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그 링크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뭐 알고 지내는 거, 뭐 아니면 감정적으로, 아니면 저희들처럼 뭔가 이렇게 뭐 복잡게 뭐 이런 걸로 해서 연결되거나 뭐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슈퍼 이벤트 얘기를 해주신 부분도 굉장히 흥미롭고, 그다음에 재영님이 또 설명을 쭉 해주셨지만 허브에 대해서 자세히 더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흥미롭고, 결국 이제 그 팬데믹 상황에서 봤을 때 감염되는, 그러니까 우리 그냥 소셜 네트워크로 사람이 될 텐데, 지금까지는 아까도 잠깐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이 설명하실 때 보면 그 위험한 지역, 뭐 예를 들면은 예전에는 지금 아까 뭐 8.15 이벤트 같은 것도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뭐 어떤 종교 단체나 아니면 요양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두 개를 연결하시는 그 감염원이 그 확산시키는, 그래서 좀 집단 감염들이 많았다고 하면, 요새는 사실 더 젊은 분들이 문제라는 게 아니고 이제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보면 무증상이신 분들이 사실 언제 어떻게 모르고 이렇게 퍼뜨리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많이 피로도가 높아졌잖아요. 사실 사람들은 만나고 얘기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게 안 되니까 그냥 계속 집에 있어야 되고 답답하죠. 저도 답답한데, 전 뭐 사실 집에 있는 거를 더 좋아하는 사람 같긴 한데 성향상, 그런데도 뭐 사실 그런 걸 못하면 많이 답답하거든요. 그러신 분들이 이제 편차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뭐 벌들 뭐 온도 조절하는데도 편차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도 편차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좀 더 많이 와닿는 분들이 있을 거고, 누구랑 얘기하고 싶고 소통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어려움들로 다가오실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나도 모르게 누군가 접촉하고 이제 또 아무 무증상 없이 또 증상 없이 다른 사람들 만나고 하면 퍼지는, 17일 날 저도 질병청 발표 내용을 보면 예전에는 집단 발생이 진짜
엄청나게 많았는데 요새는 감염 경로가 그냥 개별 확진자 쪽에 의한 게 물론 가족들 뭐 그런 것들도 많지만 40%가 넘는데요. 그러면 지금은 또 상황, 그러니까 이번에 3차 웨이브라고 하는데 상황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고 결국 이게 여기서 또 우리 허브가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그게 뭐 다른 이벤트나 이런 걸로 말씀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이제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요? 뭐 재영님부터 할까요? 미래는? 네, 좋습니다. 저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거를 좀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모두 얘기했지만 지금 사회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이득을 보아왔던 그런 시스템들을 못 쓰게 되면서 이제 부담도 커지고, 우리 인간은 좀 어떤 그 스킨십을 해야 되는 어떤 동물적인 뭐 약간 어쨌든 사회적 관계 그런 부분들을 못 하게 되고 있는데, 어 저는 이게 몇 가지 생각은, 중요한 거는 어쨌든 허브를 막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안 막으면 진짜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에, 그건 이제 뭐 복잡하게를 얘기 안 하더라도 모두가 예측하는 거고, 그래서 허브를 막지 않으면은 뭐 얼마 안 돼서 막 몇만 명 갖는 거는 당연한 거라서, 이제 우리는 좀 생각해 볼 것은, 이제 다른 이건 저의 상상력인데, '다른 종류의 허브를 만들어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뭐 사람들이 막 모이는 곳, 우리가 교류하는 사람 만나는 방식 이런 것들이 원래 하던 것만 있는데,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서 뭐 이제 온라인 이런 교류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온라인상의 비대면 비접촉 허브 같은 것들이 어 있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지금은 코로나지만 언제 또 이런 비슷한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근데 그렇게 될 때마다 우리 시스템을 전체를 다 멈추는 거는 너무 힘든 일이기 때문에, 어 이 현실 세계에, 그러니까 실제로 만나는 그 레이어의 어떤 허브들을 멈추더라도 그 뭔가 그 온라인 세계의 허브 같은 것들이 있다면, 이거 무엇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상상해 보는 건데, 그런 게 있다면은 이제 그런 걸로 이제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는 시간을 벌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다른 종류의 허브들을 우리가 만들어 놔야 될 것 같다. 근데 제 생각에는 지금 이렇게 막아둔 상태면 아마 이것도 복잡한데, 그 뭐라고 하죠? 자연적으로 그런 허브가 만들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온라인으로든 뭐로든. 어쨌든 비대면 허브라는 게 말이 좀 이상할 수 있지만 어떤 그런 게 자연적으로 만들어질 건데, 이제 그런 거를 좀 아마 우리 사회에 만들어지는 게 있다면 그런 걸 잘 관찰해서 잘 발전시켜서 다음에 또 써먹을 수 있게 뭐 이렇게 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외국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차단을 강력하게 했기 때문에 어떻게 서로 이렇게 교류하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사례도 한번 잘 살펴보면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영기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코로나 팬데믹의 미래는? 네, 일단 뭐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 가야 가는 거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바이러스의 미래를 위해서는 양의 피드백을 이제 만들어서 더욱더 널리 전파하고자 이제 할 거고, 네. 그리고 인간의 이제 입장에서는 이러한 전파를 누르기 위해서 음의 피드백이 이제 형성돼서 항상성을 가질 수 있도록, 네, 이제 누르려고 할 거고. 근데 이제 음의 피드백을 우리가 만들려면은 이제 뭐 크게 두 가지밖에 없죠. 지금 현재로는 백신과 그다음에 허브를 제거하는 것.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
재영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의 어떤 사회성에 엄청나게 큰 도전을 맞이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제 이러한 이제 물리적인 공간에서의 사회성을 우리가 누리는 게 아니라 가상의 세계에서 온라인에서 그런 사회성들이 이제 인간의 사회성이 유지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인류가 이미 이제 교훈을 얻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또 다른 새로운 이제 팬데믹 상황을 고려해서 이전과는 다르게 더욱더 이제 이 사회의 어떤 그 이제 네트워크들을 이제 온라인으로 옮기는 거를 더 가속화하게 될 것 같고, 그거를 요즘에는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나온 용어들을 보면은 멀티버스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전에는 이제 사람들이 하나의 유니버스 세계관을 이제 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생활을 했다고 하면은 이제 온라인에서는 여러 다양한 세계들을 이제 구축할 수가 있고, 이제 그 안에서 다양한 어떤 자신만의 캐릭터들을 가지고 이제 새로운 세상에서 이제 살 수 있는 세상이 열린다. 이제 그런 걸 이제 멀티버스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바뀌면서 물리적 현재의 이제 어떤 물리적인 네트워크가 가상 공간에 여러 파편화된 네트워크로 분화돼서 새로운 네트워크의 세계가 열리지 않을까 앞으로. 저는 그렇게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코로나19 팬데믹의 미래는 뭐 그 연기님이 얘기해 주셨듯이 뭐 바이러스하고 인간의 지금 싸움이죠 사실. 그런데 뭐 저희가 지금까지 경험으로 보면 물론 경험하고 또 다를 수도 있겠지만 결국 뭐 그 종식은 되겠죠. 종식은 되겠는데 뭐 저는 제 생각에는 이제 저희가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을 거냐. 뭐 미국처럼 유럽처럼 그렇게 될까 아니면 저희 나라도 좀 다르게 좀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다르게 종식이 될까 이제 그 싸움일 것 같고 하지만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기 바이러스처럼 또 그런 녀석이라 변이가 생기고 해서 완전히 없어지지 못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그 환경에 대해서 두 분이 또 어떻게 보면은 비대면이라든가 온라인화, 멀티버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것들이 또 좀 어떻게 보면 아까 영희님 얘기해 주듯이 인간 사회 새로운 큰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또 다른 기회, 위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기회가 됐으면 하는 생각도 저도 드네요.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해본 것 같고 오늘은 우선 여기까지 얘기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또 다음 시간에는 또 복잡계 관련돼서 또 흥미롭고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또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할까요? 네, 그럼 안녕. 안녕. 다음에 만나요.